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아니죠.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원 대법관 김경수 도지사에게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드루킹 일당의 증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오락가락 했었어요. 증언의 신빙성이 약간이라도 떨어진다면 이 재판은 유죄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닭갈비집 사장님의 확실한 증언까지 나왔으니 이건 무죄 확정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죠. 김경수 도지사 측도 굉장히 낙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닭갈비집 사장님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루킹 일당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닭갈비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김경수에게 시연을 했다. 자,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닭갈비집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갔었다. 거기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같이 식사를 했다면 시연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죄가 확정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었는데 이 닭갈비집 사장님의 증언 그리고 증거가 채택되지 않은 거예요. 자, 기득권 카르텔들의 저항이 대단합니다. 안희정, 김경수, 이 기득권 카르텔들에게는 여전히 노무현이 눈에 가시인 것 같습니다. 안희정 사건도 누가 봐도 불륜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유죄 판결이 나왔죠. 물론 안희정은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법적으로까지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희정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김경수 도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이 적폐 기득권 카르텔들이 노무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1심부터 좀 아니랬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날 리가 없다라고 자신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할 때 김경수가 특검을 하자, 특검 받겠다 라고 나섰어요. 너무 순진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그 당시에 특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 적폐 기득권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 이 판결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게는 창피함 같은 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법조계 전체, 검찰, 사법부 모두가 자신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김경수 도지사에게 징역 2년 확정 선고한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양반입니다. 야당서도 칭찬한 보수 성향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고요. 전교조 법의 노조 사건에선 완벽한 법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무는 판결. 다수의 의견을 비판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선 강제 입원과 관련해 불리한 말을 숨기고 유리한 말만 덧붙인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자, 이런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김경수 도지사는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됐어요. 너무 아니라고 너무 순진했습니다. 이 적폐 기득권 카르텔의 반발을 너무 무시했어요. 진실의 힘이 너무 강하다. 이것만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경남도지사직도 이렇고 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무지하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겁니다. 자, 이동원 대법관의 대표 판결들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이 정하는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전원 합의체 사건에서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고 하면서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일 때 한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 의견을 내었다. 자, 양심적 병역 거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헌법의 가치로 들어갔을 때 법리만 따져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너무나 주관적이고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판결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반대한 의견에 동의하긴 합니다만 법관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주관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판결, 그런 입장,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 의견의 견해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 유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내었다. 내용이 아니다. 이재용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소수 의견을 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죄로 보아야 한다. 소수 의견을 냈었죠.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선고 원심 판결 확정 지었다. 자, 이동원 대법관은 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이 들어간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동원 대법관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김경수 도지사 측의 1심부터 3심까지의 대응을 보면 너무 아니래요. 이들이 얼마나 센지, 이들의 저항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살아남은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김경수 도지사도 당연히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법적인 대응이 너무 순진했다. 기득권 카르텔들의 저항을 너무 무시했다.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뻔한 재판에 유죄를 선고한다는 건 본보기예요. 니들이 우리 카르텔을 깨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검찰과 법원, 언론 이 셋이 하나로 뭉친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2015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참고 기다리면서 엉덩이가 짓물러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뒤섞이고 걸러지고 나눠지고 침전되고 정리된 이후에 온다. 안도현. 지금 가장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 기득권 카르텔들의 마지막 저항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 지면 이 카르텔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